뜨거운 이슈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으로 바른미래당의 역할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른미래당 임채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재훈 의원을 저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3일째 연설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보셨죠? 본인 의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장기판 훈수 두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고 반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는 제대로 짚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 당의 원내 1, 2당의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그저께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이제 연설을 하실 때 보면 성찰적 고찰과 반성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촉발된 그 국론 분열, 그리고 엄청난 그 경제적인 침체와 악화, 그리고 전대미문의 외교적 패싱, 그리고 핵 문제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기약 없이 이제 흘러다니는 핵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 여당으로서 통렬한 반성이 없었다는 건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진정성이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은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역시 한국당이구나, 역시 적폐 세력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대안 지시 못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신환 원내대표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제3당이 소수당이지만은 애쓰는 점은 노력합니다. 인정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은 과시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생각해서 긍정 반 부정 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에 가장 큰 화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립각이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야당에서는 정의당을 비롯해 민평당이나 이런 쪽이 민주당 쪽과 좀 결을 같이 한다고 봤을 때 바른미래당의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이 역할론이 상당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본회의에 이제 부의하는 것을 국회의장이 12월 3일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바른미래당의 마음을 어디서 사로잡을까, 이게 굉장히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4월, 5월에 그 패트 과정에서 당사자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의 상징적 개혁 법안이 된 이 패트 법안이 국민적 축복 속에,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당이 그동안 한 7개월 가까이 내홍과 갈등으로 점철이 되면서 일정한 총의를 모으지 못하고 있어요. 즉 당론화 작업에 저희가 지금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물론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투표라든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당이 당론은 없습니다만은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또 제3당이지만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갖고 이번 20대 국회가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의 통과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공수처를 대표되는 검찰 개혁안이라든가 선거법이 원만하게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도 이게 본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공수처법이 꼭 그렇게 답변은 아니다, 해답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당론이 정말 모아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성숙한 그 지혜를 발휘해서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 당의 갈등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옥동자를 탄생시키는 심정으로 합의에 도달해서 결국에는 당론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향후의 로드맵과 계획들 때문에 저희들이 갈등을 하는 것이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 의원 정수 확대를 어렵사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 여러분들이
뭐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또 국민들의 여론이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해서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안과 이 이후에 벌어지는 지금 정치권의 각종 뭐 이런 움직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의원님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를 거예요. 특히 이제 심상정 대표께서 이제 악역을 자처를 하시고 담당을 하셨는데 그 고뇌와 그 고심을 이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회에 대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예. 불합격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아무런 대책 없이 대안이 없이 올린다면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우리 국회야말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여론을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는 식물국회,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는 동물국회로 점철이 됐는데 국민들이 만족해 한다면 얼마든지 정수를 확대하라고 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작년 이맘때쯤에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두고 지금 심상정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예. 관련해서 혹시 김관영 원내대표한테 들은 얘기 같은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도 당시에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한 열흘 정도의 목숨을 건 단식을 할 때 네. 저도 이틀 정도 단식을 같이 하면서 동참을 했습니다만은 예. 손학규 대표께서 당시에 이제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의원 정수 10%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뜻이지 그것에 동의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손학규 대표 역시 국민의 뜻, 국민의 여론을 저버리는 정치 행위를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결국에는 정수 확대는 쉽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른미래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변혁 중에 국민의당 출신 그러니까 안철수계 의원들과 만남이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네네. 좀 잘 이야기가 되는가 싶더니 또 오후에 다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세한 뒷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은 당혹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어제 아침 7시 반에 우리 한 11분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난상 토론도 하고 물론 분위기 좋은 상황 속에서 대화가 이제 개진이 됐는데 저희가 어쨌든 한 방향으로 중도 개혁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네. 암묵적인 동의가 됐었는데 오전에. 예, 그렇습니다. 몇 시간 만에 이제 없던 일로 그래서 사실상 뭐 결별선언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연출이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굉장히 지혜가 많으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애당 열정이 강하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당이 나아갈 바를 심각하게 또 오른바른 방향으로 결정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총선이 한 5개월 정도 남았고요. 예. 각 당에서 지금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이제 뭐 인재 영입도 하고 네. 뭐 그런 청사진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바른미래당도 제3정당으로서의 또 역할을 위한 또 도약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일단 내부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일단 이 정리가 끝나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유승민 대표와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등장과 뭐 어떻게 이게 이합 집산이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될까요? 저는 이제 공식 석상에서 유승민 대표님과 우리 바른정당계 의원님들께 여러 번 촉구하고 요청을 했어요. 결단을 빨리 하시라. 나가셔서 한국당과의 통합 연대를 하시든 개혁 보수 신당을 만드시든 아니면은 남으셔서 우리가 언제 갈등이 있었냐는 듯이 의기투합을 하시든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번 촉구했는데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제가 볼 때는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치의 불가직성이 제거가 되고 네. 국민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선명한 노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저도 그런 강한 의욕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자 합니다. 예. 네, 손학규 대표가 참 사면 초과라고 느껴지는 게 그렇습니다. 문병우 전 최고위원이 탈당을 하면서 손학규 대표 체제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당권파로 분류되던 위원이시잖아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위원의 복귀를 굉장히 설득을 했는데 뭐 실패했고 탈당까지는 예상을 하지 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역시 이제 지혜가 많으신 분이고 정치 경륜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을 수습하고 추스리고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은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 당연히 복귀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복당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당원 자격 심사위원장입니다. 네. 복당 심사를 할 때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철이, 표창원 두 네.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20대 국회에 대한 그 두 현역 의원들의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쇄신론의 하나의 또 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뭐 이해찬 대표도 오늘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20대 국회 의정 활동은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 임 의원께서 어떻게 그 의정 활동을 평가를 하시고, 또 제가 알기로 21대 총선도 뭐 염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국민들께 약속이나 다짐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된 지 이제 1년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회의원 선서를 하면서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하겠다. 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초심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한다면은 그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어요. 네, 그런 마음 가지고 임하고자 하고요. 저희 당에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은 곧 봉합이 되고 한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국민들께서 그동안의 질책들 감사하는데 한 번 더 애정을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환골탈퇴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는 것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이나 뭐 부족했던 점들 이런 것들은 없으십니까? 전반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식물국회였고 후반기에는 동물국회였는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혁입법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바른미래당 뭐 임재훈 의원은 지금 한 달 동안의 기간 동안 뭔가 그 국회에 거듭나기를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